안녕하세요. 빠브라목토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1일에서 10일까지 수출이 3.8% 정도 올랐고, 반대적으로 대미 수출은 8% 정도 이제 빠지는 그런 양상을 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여파가 이 대미 수출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감소세를 지금 주고 있는 건데, 향후 이제 9월 넘어서 10월까지 가면 어떤 지표가 나오게 될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면도 있고요. 일단은 9월 1일에서 10일 수출액이 191억 달러, 전년 대비 한 3.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도체, 선박,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수출액이 늘어났는데, 다만 승용차, 석유 제품은 수출액이 1년 전에 비해서 오히려 쪼그라드는 그런 어떤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확실하게 지금 관세 영향을 고스란히 지금 받고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대만이 월간 수출액 한국을 처음으로 추월을 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있고요. AI 붐이 뭐 거의 반도체로 먹고 사는 이 대만에게 엄청난 수출 호재를 안겨준 것 같습니다. 8월 수출 사상 최대를 찍었고 584억을 4억 9천만 달러를 찍었습니다. 한국은 584억 달러. 좀 조금 이제 간발의 차처럼 느껴지고 있지만 역시 대만이 한국을 추월하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또 충격적인 어떤 그런 여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급증하는 대만 반도체 수출은 좀 꺾여 있어 보이지만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는 듯 용으름 것 같은 어떤 그런 궤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한국 대만은 첨단 제조업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대만이 반도체 수출이 지금 27% 정도 증가하는 바람에 뭐 151억 달러를 나타냈던 이 한국의 반도체 수출을 이제 능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출 부분이 굉장히 이제 약화됐다는 얘기는 앞으로 관세 영향을 계속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제 이 금융시장, 자본시장을 보시면 환율이 오늘 1389원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1390원을 이제 뚫고 1400원까지 가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 한중일 통화 약세 현상 때문에 중국 내수 부진 현상, 그리고 부동산 위축 현상까지 더욱 커져서 불안 심리를 계속해서 이제 자극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뭐 동조화될 수밖에 없는 이 커플링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 추이가 이제 계속적으로 오르는 그런 수순에 있는데, 미국이 이제 협상 테이블에서 이 통화 가치, 그러니까 자국 통화 가치를 좀 내려라, 달러 가치는 좀 올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의 수출 기조를 통화를 통해서 더욱더 넓혀 나가겠다는 어떤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많죠. 이렇게 지금 이 환율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도 앞으로 계속해서 또 약세 현상으로 간다면 수출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것 같고요. 아파트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지금 뭐 좋지 않은 어떤 수출 현황들 보면서 12,000건에서 거의 뭐 지난달에는 2,300건 정도로 완전히 내려앉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상당히 좀 이 아파트 부분에서도 자산 시장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마용성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성동구가 9월 달에 25건에 그쳤습니다. 거의 뭐 800건 가까이 이 거래량을 기록했던 곳인데요. 마포구 역시도 지금 뭐 거의 뭐 표가 안 날 정도로 거래가 터지고 있고요. 600건 이상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송파구 역시도 이제 24건으로 그치고 있고요. 강남 상구에서 가장 회전율이 높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래량이 어마무시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수출 기조가 굉장히 좀 푹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구매력 저하, 결국에 매수세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외적 변수, 수출이 관세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좀 하향 국면에 접어드는 그런 어떤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래량은 더욱더 줄을 가능성 높습니다. 양천구 역시도 뭐 어마무시한 뭐 거래량 기록을 했었는데
이번 달에 26건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실질적으로 확 줄어들고 있는 바람에 거래가는 계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노원구, 비강남권에서 가장 회전율이 높다고 했는데 800건이 넘었었는데 지금 9월달 들어서 46건에 그치고 있다. 그만큼 굉장히 하방 압력. 그러니까 위축된 거래량 대비 거래가도 상당 부분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지표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이 PCE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2.6% 상승. 모두 시장 예상에 부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페드가 금리 동결을 계속적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지표 이제 PPI 또 CPI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 전망치에 어느 정도 부합하게 되면 금리 인하 전망이 이제 새롭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다우와 나스닥과 S&P 500이 다시 금리 인하를 분명히 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 국채 가격은 뚝 떨어지고 오히려 반대적으로 금리가 올라가죠. 국채를 발행한 국가는 이 올라간 이자를 다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으로서도 지금 주식 시장은 웬만큼 좀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국채 시장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참 황당한 그런 어떤 이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 관세 영향으로 인한 수출 기조의 저하, 그죠? 그 다음에 환율 시장, 국채 시장, 그러니까 끝도 없습니다. 그냥 파도 결국 한국 아파트 시장을 직격할 수 있는 공격적 하향세, 하향 지표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늘 언제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나 도심 공공복합 사업들 늘 준비하시고 대비하시고 하셔서 기회가 생기면 일단 도전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증산 4구역이 빠른 시일 안에 분양이 될 전망입니다. 여기 어마무시한 거의 한 3, 4천 세대 되죠. 그리고 시스템도 이익공유, 그리고 지분적립, 공공임대, 공공분양 쪽으로 나올 가능성도 아주 높아 보이고요. 증산 4구역은 이 증산역과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길 2구역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1,300가구 이상, 여기도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입지도 상당히 좀 영등포에서는 신길 뉴타운을 좀 끼고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얼마나 공급이 도심 공공복합 사업을 통해서 좀 잘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아파트 시장, 특별히 이 서울의 고점에 물려 있는 아파트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이 달라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매물 현황을 보시면 78,000건, 79,000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아마 8만 건 뚫을 가능성도 상당 부분 높아 보이고요. 이렇게 매물이 계속적으로 이제 뛰쳐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사줄 사람이 이제 거의 없다는 얘기죠. 집주인들은 급하게 집을 팔기를 원하지만 요걸 잡아줄 사람들, 매수자들이 없는 바람에 상당히 매물 건수는 8만 건, 9만 건, 10만 건까지도 진격의 거인처럼 완전히 그냥 투매에 가까운 가격을 던질 정도로 그런 어떤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강남구 매물 현황은 6,800건 정도 부쩍 올라섰습니다. 서초구도 지금 5,600건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양천구 역시도 3,000건. 그러니까 대부분 올랐던 지역에서 이렇게 매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건 이제 더 이상 오르지 못한다. 라는 그런 어떤 전망이 깔려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이런 식으로 매물을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는 겁니다. 영등포도 이제 3,000건에 지금 이르고 있죠. 그만큼 이제 앞으로 미국의 이 자본시장의 변화는 고스란히 한국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 지수, 심리 지수도 상당히 좀 하락하는 전망을 보여주고 있어서 미국 내 경기도 지금 굉장히 좋지 않다. 이런 어떤 이 맥락에서 미국의 부동산 시장도 모기지 금리 7% 가까워지죠.
주택 시장이 그리 뭐 트럼프 이후에 굉장히 좀 들썩들썩 거릴 거다라는 전망을 정말 비웃을 정도로 상당히 주택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는 이제 불확실성 지수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높아지니까 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에 가서 이제 미국의 무역 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고스란히 이 미국 경제, 그리고 주식 시장, 채권 시장, 그리고 금리, 환율 시장에, 이건 삼각파도가 아니죠. 거의 뭐 사각파도에 가까울 정도로 거의 직격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국의 아파트 시장. 지금 뭐 97 규제 나와가지고 이 규제 때문에 오히려 뭐 아파트 값이 올라갈 거 아니냐, 폭등할 것 같다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이게 말도 안 되죠. 예외적 대외 변수가 딱 깔려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게 없었어. 그래서 2025년 들어서는 이 현상이 너무나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어떤 이 자산 시장의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뛰는 물가의 먹거리, 소비 9년 만에 최저.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나 소비 심리가 식어간다는 건 그만큼 구매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제일 높은 아파트의 이 구매력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은행이 내놓은 경제 전망 뭐 상당히 성장률이 앞으로 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어떤 기치를 더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코스피가 뭐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섰다가 다시 이제 순매수세로 돌아서는 어떤 느낌적 느낌을 주기 때문에 3,300선을 이미 찍었습니다. 외국인들 오늘도 1,400억 정도 지금 사들이고 있네요. 자, 이렇게 선방하는 자본시장의 이유 뭘까요? 97 대책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파트 쪽에 황금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슬슬 이제 아파트 쪽에 묶여있던 돈들이 이제 자본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서울 집값이 0.08% 올랐다고 하지만 그 상승세가 이게 계속 꺾이는 추세였던 지표이기 때문에 16주 만에 이제 최저 찍었는데, 오늘 목요일 날 이제 부동산원에서 나오죠. 거의 보합이나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 지난주에 97 부동산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97 부동산 대책이 어찌 보면 뭐 그냥 형식적 부동산 대책 같지만 국세청이 전수조사하고 또 국토부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직접 조율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지게 되고, 뭐 대출 부분도 40% LTV 줄게 됐죠. 전세대출 DSR까지 실행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폭풍이 큰 그런 어떤 대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내적 규제도 상당 부분 뭐 압박으로 다가오고, 제가 초반에 쭉 말씀드렸듯이 대외적인 미국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정점에 있었다가 계속해서 지난주까지 또 0.08을 찍었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 97 규제가 상당히 좀 강력한 한방이었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집값 부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목에 걸린 가시 같은 그런 느낌적 느낌을 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고, 이 동결 수순과 동시에서 시중은행은 주담대 금리를 계속적으로 높일 겁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마이웨이를 가겠다. 뭐 이런 와중에도 뭐 1952조 정도 되는 가계신용 추이가 계속적으로 지금 높아져가는 이 가계부채의 어떤 리스크를 키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가계부채가 느는 이유는 주담대 급증. 좀 역시 뭐 대한민국은 주담대 민족이라고 불려도 될 정도로 엄청난 어떤 주담대 이 급증이 이 모든 어떤 부실의 이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대출을 좀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이번에 이제 50%에서 40%로 규제 지역은 LTV가 확 줄게 됐죠. 그리고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0%입니다. 한 푼도 안 나와. 그러니까 대출, 결국 아파트 자본의 경색화가 결국에 가서는 거래가까지도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 627 규제. 그리고 97 규제 뭐 나오자마자 뭐 아유 이거 뭐 전혀 상관하고 강남 상구하고 마용성은 더 오를 거다라는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더 많이 위축되는 그런 어떤 반응들을 나타내고 있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6월 27일 규제로 인해서 주담대 증가폭이 이제 반토막으로 줄어들었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게 무엇보다도 다시 서울 아파트에 대한 뭔가 깃발을 꽂으면 팔자를 고칠 수 있다라는 정말 황당한 어떤 생각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인 이 모니터링을 해 놓지 않으면 굉장히
자본시장 자체가 자산시장의 여러 가지 왜곡된 가치 변형을 계속해서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뭐 새마을금고도 뭐 직원들이 뭐 어쩌저쩌 해가지고 뭐 고객 4억 5천 정도 그죠? 예금을 그냥 한꺼번에 날려버리게 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 고객 명의로 대출받고 또 그 돈을 빼돌렸으니까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전세 사기 대출 뭐 150억 이상 뭐 꿀꺽 해버리는 결국에 가서는 왜 이런 규제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 이런 어떤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제 편법 대출도 많고요 사고도 많이 터지고 임차인 전세 대출 사기 150억 꿀꺽 하는 그런 어떤 정말 비상식적 일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출 빗장을 걸어 놓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틈새적으로 계속해서 대출 파일을 늘리는 것 자체가 이 자체가 결국에 가서는 한국 이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결국 투기꾼 몰려왔다 떠나간 자는 뭐 빈집밖에 남을 수밖에 없겠고 지금 13만 빈집입니다. 지금 잠실루엘이 10만이 청약을 했는데 이런 반짝반짝하는 어떤 이 청약 단지 외에는 전체적으로 미분양, 악성 미분양, 뭐 482가구가 통째로 공매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경우도 있고요. 빈집 밀집구역 보면 뭐 서울에서도 이런 어떤 이 빈집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빈집 13만 채. 야, 이거 어마무시합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국가 지자체 소유자 손잡고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빈집이 늘어나가는데 뭐 공급량 부족하다고 공급량은 결국 신축에서 기인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좀 황당한 지표들을 내는데 지금 뭐 8만 건 정도 지금 매물이 튀어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다 공급이거든. 결국에 가서 이제 뭐 너무나 아파트 값이 고점에 물려 있으니까 사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걸 뭔가 어떻게 해서든 잡아보려고 이 집주인들이 가격을 내고해가지고 빨리 탈출장을 만드는 것 같아 보여도 역시 본전 생각 때문에 그렇게 좀 이 가격 단가를 획기적으로 내리게 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1주택자 대출 받는 경우는 이제 반년 내에 기존 주택 처분하지 못하면 대출 회수된다라는 어떤 극약 처방에 가까운 어떤 정책들도 나와서 뭐 3년간 제한되고요. 주담대 회수되는 뭐 어마무시한 어떤 규제도 지금 나왔죠. 이게 가장 큰 규제다. 627 그리고 97 규제 이후로 사방에서 쏴주는 어떤 여러 가지 이 규제에 대한 이 조력자적인 어떤 역할들도 있지만 역시 자금을 확실하게 차단하지 못하면 한국 부동산 시장은 다시 꿈틀거릴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제 은행들도 뭐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가 21.1포인트, 그러니까 거의 20% 하락했다는 얘기는 이제 잔금을 쳐서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75.7이 나왔어요. 거의 역대급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입주장 악화도 역시 앞으로 서울 아파트에 엄청난 하락세를 부추길 수 있는 굉장한 어떤 변동 지수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고 어제 말씀드린 강남 아파트 전세가율이 38%로 떨어졌다는 얘기. 거의 비슷하네요. 분양권 거래량도 38%. 강남 아파트 전세가율도 38%. 보통 한 60% 넘어야지 좀 안정적이다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 전세 시장도 약화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상당히 이 9월, 10월, 11월, 12월 이제 하반기로 달려갈수록 한국 아파트 시장은 엄청난 가격 대조정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627 대책 이후에 97 대책 나오고요. 결국에 가서 이제 대출 부분을 좀 틀어막고 있는데 1주택자 6개월 내에 기존 집을 처분하지 못하면 대출을 회수해 나간다는 극약 처분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결국에선 사줄 사람이 없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 6개월 내에 1주택자가 이전 주택을 판다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혼선이 좀 많이 빚어질 것 같고요.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앞으로 거래량은 더욱더 쪼그라들고 거래가는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명확한 시츄에이션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무주택자라면 좀 잘 지켜보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진단을 하시면서 골든타임 잡아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펌프랑 구독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